네, 국물 없는 기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상근 기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민동기 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 국물 없는 기자회 아무래도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죠. 김건희 녹취. 예, 온 나라가 뒤흔들렸습니다. 근데 뭐 별 내용이 없었다. 이것 때문에 또 이제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는데 지금 MBC 뉴스데스크에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꼭지로 보도하고 있다고요? 저도 지금 박시영TV에 있다가 예. 댓글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올려줘서 알았는데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제가 왜냐면 박시영TV에서도 MBC를 좀 까고 왔거든요. 스테이트 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스데스크가 이제 방송이 시작되는 시작이잖아요. 근데 뭐 5꼭지인가를 뭐 이어서 지금 김건희 관련 보도를 했다. 했어요. 네 꼭지. 그렇게 했다. 근데 그 보도가 좀 제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더라고. 그래서 뒤늦게 제가 여기 와서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스트레이트가 어제 방송이 굉장히 미흡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방송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이슈가 제대로 의제화가 되려면은 보도국이 붙어야 돼요. 그렇지. 스트레이트 가지고는 안 돼요. 보도국이 데일리로 하기 때문에 보도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하고 입장 들어야 되고 추가 취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투 이런 거는 알아서 판단하게 하고 시청자들이 나머지 뭐 양모 검사라든가 김건희 씨 캠프에 관여 안 한다며. 근데 그게 아니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 취재해야 돼. 그런 거는 보도국이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안 들려. 그 스트레이트는 역시 그 기자들이 취재하는 거 맞아요. 근데 보도 제작국이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도국은 일간지라면은 보도 제작국은 출간국. 주간지, 월간지 그런 거고 이제 사실 저 보도국에서 보도 제작국으로 또 보도 제작국에서 보도국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메인 뉴스 시간에 나가는 게 훨씬 위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제가 세봤는데 4꼭지 나왔고 다 합쳤더니 10분 가까이 리포트를 했어요. 이거면 세게 다뤄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꼭지 후에 이제 광주의 현대 아파트 아이파크 정몽규 리포트가 나왔는데 현장 리포트하는 기자가 김건휘 기자. 광주 MBC 김건휘 기자. 진짜요? 예, 진짜예요. 이거 매기는 거 아닙니까? 김건휘 기자가 지금 나와서 리포트를 했어요. 자, 그래. 하여튼 뭐, 광주의 그 아파트, 지금 아직도 구조되지 못하신 우리 노동자분들 무사히 빨리 구조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그 얘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동기 형이 준비하셨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 방송 내용은 보셨을 테고 그 방송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뭐 하는 것보다는 아이 다 아셔. 뭐 몇 번이고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좀 알아봤더니 그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흡족하지 않게 너무 김건희의 반론을 그냥 뭐 신주따지처럼 보도하고 쓸데없는 건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외적인 입장 아닌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김건희 씨의 육성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나가는 게 사실상 처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여러 본인들에 의해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들려주는 것 자체가 보도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뒀고 다만 그것도 이제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을 할 때 최대한 기사 가치가 있고 공익적 관점에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만 골라서 이제 방송을 한 것이다. 이게 이제 약간 대외적인 멘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제작진의 어떤 대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대본이 수차례 수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수차례 수정이 됐다는 얘기는 아마 경론이 있었을 거고 어떤 거에 더 포인트를 둘 거냐 이런 제작진의 논의 과정이 있었겠죠. 근데 정상근 기자도 잘 알고 김용민 PD도 잘 알 겁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갈 때 변호사들이 함께 논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게다가 또 법적으로 또 시비를 걸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의견이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스트레이트 보도와 오늘 뉴스데스크의 보도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제 그런 어떤 스탠스에 대한 비판 이런 게 급등했잖아요. 방송 나가자마자. 그래서 아마 태세 전환을 조금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태클을 많이 걸었군요. 변호사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해요. 근데 왜 원래 회사 법무팀이 회사에게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변호사 역할이에요. 근데 이제 제작진하고 이제 약간 경론도 벌이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희 추정인데 어제 방송과 관련해서는 좀 밀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줘도 못 먹는다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심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뭐 2회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 다음 방송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만 왜 2회로 나눴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드라마가 말이죠. 연속극도요. 제작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 책정됐다. 그러면은 5억은 첫 회 쏩니다. 왜냐? 첫 회에 빠방해야 2편 볼 맛도 나고 그렇죠. 3편 볼 맛도 나거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 때 1회에 제작비의 절반을 쏟아붓고 거기서 촬영한 필름을 계속 2회, 3회, 5회, 6회 이렇게 우려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어떤 제작의 메커니즘을 안다면은 다음 편에 더 센 거 나올 것이다. 에이, 이거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굳이 왜 그걸 두 편에 나눠서 했을까? 아마 7시간 분량을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야야야, 이번에는 앞부분만 한번 보자. 혹은 뭐 중간중간 띄엄띄엄 한번 보자.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하기엔 그 제보가 넘어간 시점이 작년 11월쯤이었단 말이죠.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지상파의 한계입니다. 지상파의 한계예요. 여러분 저기 뭐 지상파 방송에 제보된 게 나가면은 뭐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옛날 같지도 않고 영향력이 또 그렇다고 심의가 약하냐 그런 건 아니죠. 한번 잘못 나갔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틈을 허용하면은 바로 소송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하는 사람들도 아주 그냥 새 가슴으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에게 정의감이 다 있어가지고 제보만 하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 취재해서 보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하면 안 되고 네. 거의 제보를 할 때는 떠먹여 주듯이 다 준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이거 갖고 뭘 낼까? 뭐 A를 낼까 B를 낼까 이 고민하게끔 만들어줘야지 저 억울해요. 제 억울함을 해소해 주세요. 절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자들의 역량이 그렇게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다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얼굴 까야 됩니다. 이름도 까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불이익을 당하는 각오는 당연히 탑재를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저는 익명으로 해주시고 보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볼 마음으로 공익제보를 해도 제보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 안 깐다. 심지어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안 하겠다. 그럼 보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자들도 아주 새 가슴이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보하시는 분들 특히 자기가 얼굴 드러내놓고 뭐 방송이든 어디든 나가서 증언을 해서 상대편이 아 내가 제보를 했구나를 다 알아차리더라도 감수하고 그 제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명수 기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김건희 씨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윤석열한테 투표하지만 집권은 이제 김건희 씨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김건희 씨가 집권하면 될 것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깠으니 인정합니다. 그거는. 네. MBC 보도의 문제점 중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아요. 스트레이트가 시작할 때. 네. 주진우, 김의성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진행을 맡았고 사람들은 이제 주진우 기자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특종을 낸다라고들 착각을 하시는데 아니야. 아이템이고 취재고 다 MBC 기자가 있고 가서 MC만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진우 기자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MBC 취재진한테 제공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템 선정이라든지 모든 취재는 MBC 기자들이 다 했어요. 예. 하여튼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취재원, 그러니까 취재 대상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도 전하면서 그 말의 맥락, 진위, 혹시나 제보에 모순됨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우리 정상근 기자 얘기했었는데 양재택 검사 건과 관련해서 나는 양재택 검사하고 여행은 갔지만은 뭐 패키지로 여러 단체 여행을 간 것이다. 뭐 밀월 여행 이런 거 밀회 이런 거 아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반대되는 증언도 있어요. 그 증언까지 들어가야지. 그냥 김건희가 그렇게 말했다. 끝. 이건 탐사보도가 아니지. 그런 거는 배치되는 증언들이 이미 선행 취재들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선행 취재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지적을 하면서 들어갔었어야 그 사안에 대해서 팔로잉이 안 된 시청자들이 보고 말이 다르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판단 기준조차 어제 방송은 제대로 제공을 안 한 거죠. 네. 그리고 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기 뭐 김종인 얘기했잖아요. 어제 방송에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바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멘트 땄으면 분명 한번 냈을 거예요. 걸식 노인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먹을 게 있는 곳이라서 왔다. 김종인이 그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졸지에 걸식 노인이 됐어. 예. 아 근데 그 대목은 저랑 생각이
이렇게 좀 고대목은 좀.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종인이 형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캠프에 뭐 사람이 모자란다, 캠프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저 영상을 또 끌어와야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될 줄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아니, 윤석열이가 조국을 왜 잡았어? 조국을 제물로 삼아서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2년이 훨씬 넘었죠. 2019년 여름부터 이어진 얘기인데 그리고 또 저간의 여러 사정들을 보게 되면은 김건희가 두루두루 역할을 했던 이쪽 진영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챙겨주고 보고국도 끓여주고 뭐 그랬었거든요. 정치적 행보를 많이 했었어. 근데 1년 전만 해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런 대통령 후보의 아내가 될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나. 또 양재택 얘기했으면은 그것도 영상을 끌어와야지. 저는 검사라고 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다. 아니, 양재택을 만나가지고 동거했다는 설이 돌기 시작한 시점이 2004년이고 윤석열하고 결혼한 시점이 2012년이에요. 아니, 양재택 현직 검사를 경험을 했는데 검사는 무서운 사람? 뻥 아닙니까? 뻥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행과 관련해서도 다른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어제 김건희 씨 관련 녹취 파일만 그대로 내보내면 그 사안을 팔로잉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냥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어제 스트레이트는 제공을 안 해줬어요.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그러니까 그 주장에 대한 반대 주장이 있고 반대 증언도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런 어떤 취재 결과물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런 것조차 같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데일리 프로에서 리포트 하나로 처리하는 게 나았어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런 탐사보도의 전형을 좀 제대로 보여줬던 사례가 매체는 싫지만 이제 TV조선의 의상실 특종. 그렇죠. 아, 최순실. 네. 아니 그거는 솔직히 나도 그래요. 나도 이진동이 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 영상을 제보를 받고 이 최순실이 의상을 고르는 걸 보고 그 의상인을 실제로 박근혜가 입고 온 것까지 다 찾아내서 딱 붙임으로써 아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됐구나라는 걸 이렇게 대중들한테 시선을 딱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좀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약간 이제 김건희 씨의 말만 좀 전시한 듯한 기분? 전시. 아,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네. 전시. 그 사실은 스트레이트 보도가 되기 전에 많이 관심이 초점이 됐잖아요. 네. 오마이뉴스가 예고 보도한 이후에 뭐 가처분 신청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몇몇 방송에 나가가지고 다른 패널들하고 똑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녹취 파일을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틀어버리는 수준이라면 MBC 역풍 맞을 거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바보가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참 이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MBC에 비하면은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매체지만은 네. 정말 그 이 기자가 글쎄 모르겠어요. 이명수 기자가 뭐 저는 선의로 진심으로 김건희의 그 의중을 듣기 위해서 집요하게 연락을 했고 김건희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장기간 취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취재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김건희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연이든 뭐 정말 노력을 해서 김건희의 그 마음을 열었든 김건희가 갑자기 끊으려고 하는데 말을 걸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시작된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인데 취재 성과물 아닙니까? 성과물이죠. 이 성과물에 대해서 MBC가 다룰 때는 정말 고마운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야 니들이 취재해왔냐? 한번 보자. 이거 쓸만한 건지 쓸만하지 않은 건지 내가 판단해보고 적당한 거 딱 골라서 낼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가불관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의 소리 기자도 기자인데 동료 기자로서 취재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서 함께 어떤 이 취재의 결과물을 선의로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최선의 그런 결과물로서 보도물로 만드는 데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대표께서
어디 나갔나? CBS에 나가셨나? 아니, 막 다 나가셨는데 MBC 보도를 보고 황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갑질이야, MBC에.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아니, 물론 이제 편집도 바쁘고 또 이걸 디펜스를 하려면은 또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이거는 나갑니다. 근데 이런 맥락으로 저런 컨셉으로 나갑니다라는 것들은 공유를 했어야지. 아니, 뭐, 없다면은, 원고, 대본이 있을 거 아닙니까? HWP 파일. 그거를 좀 공유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방송에 빠졌어. 우리가 내보냈었으면 좋겠을 사안이 빠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서울의 소리가 그 방송 못 나간 거를 또 잽싸게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MBC에서 빠진 걸 온 국민과 함께 텔레비전 시청자가 돼가지고 그 시청하다가 알게 됐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그 전에 MBC가 그 녹취 파일을 기본으로 해서 추가 취재가 없었던 부분이 가장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히려 어제 MBC 스트레이트는 오늘 세계일보가 살렸다라고 봐도. 아니,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세계일보가 훨씬,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탐사보도의 요건에 세계일보가 맞는 거고, 솔직히 스트레이트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의 제작진의 뭐 내밀한 상황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그냥 튼 거잖아요. 그거는 탐사보도 아니에요. 어제는 탐사보도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냥 튼 거예요. 서울의 소리가 제공한 오디오 파일을 그냥 함께 들었을 뿐입니다. 팩트 체크도 안 됐고. 예를 들면은 양재택 건고 관련해서는 반론이 많아요. 지금까지 열린공감TV나 서울의 소리에 그 정다택 선생 나와가지고 증언하신 것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반박이 됐는데 그냥 일방의 김건희 목소리만 나오고 끝나버렸으니. 아니, 그리고 캠프나 선거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김건희 씨 측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녹취 봐요. 그게 뭐 관여를 하니 여기 깊이 관여하고 친오빠 얘기까지 나오고 그럼 그 오빠가 누구냐? 크로스 체크할 게 얼마나 많은데. 어제 이제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 김건희 씨가 이제 선거 캠프에 관여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추가로 좀 더 증거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김건희 씨에 의해서 뭐 꽂아졌던 누군가를 취재를 했다거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일보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좀 그 일본어인데 이거 아다리 아다리 네. 이게 좀 맞는 거지. 그 스트레이트 보도만 딱 있었고 오늘 세계일보 보도만 없었으면 좀 벙찌는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김건휘 기자를 이제 광주 MBC 기자라고 했는데 서울 MBC 기자입니다. 서울 MBC 기자예요. 예, 김건휘 기자. 김건희 리포트 쭉 나오고 광주 나가 있는 김건휘 기자를 연결한 MBC 뉴스데스크. 아예 센스 좋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MBC가 이제 뭐 보도국에서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그렇죠. 지금 뭐 7시간 이 녹취가 다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사에 돌고 있기 때문에. 한겨레도 오늘 녹취록 전문 입수해가지고 보도했죠. 이거 관련해서 어제 이 스트레이트 보도가 이 동시 접속자를 보니까 한 20만 명을 넘더라고요. 20만 기록이 있었나 지금까지? 지상파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더군다나 시청률까지 계산하면은 거의 스트레이트는 역대급이었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아마 오늘 보도도 굉장히 조회수가 높을 거기 때문에 언론사에 있어서 조회수는 이재용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마 다들 또 달라붙어서 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쓰지 않을까. 근데 다만 저는 어제 좀 안타까웠던 게 언론에 대해서 좀 윽박 비슷하게 했던 그 멘트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보도 가치와 공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제 스트레이트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지만 우리가 추가 취재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발언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음번에도 방송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든가 난 이런 식의 얘기라도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스트레이트를 어제 본방으로도 보고 다시 한번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도는 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좀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성의 없어 너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는 대단히 실망이었다. 하여튼 뭐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오늘 네 꼭지로 프로그램 시작과 함께 네 꼭지로 이렇게 뉴스를 다룬 점은 엄청난 비난이 MBC로 쇄도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보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오늘 흐름 보니까 무속에 휘둘리는 윤석열 캠프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는 핵심이 내가 집권하면 김건희가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내가 집권하면은 무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열린공감TV에 대해서.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무속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야, 대단합니다, 진짜. 아니, 오늘 보도를 보니까 세계일보 보도도 그렇고요. 지금 당내에 무속인들 보니까 우리 천공스승 이미 다 알려져 있죠. 건진법사가 있고요. 무정스님이 또 있습니다. 무정스님. 그리고 이병환 씨라고, 이병환 씨 아십니까? 이병환 씨. 네. 항문침.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게 별명을 만들어준 분입니다. 네네. 윤석열 후보 한자로 항문이니까. 이런 사이트 가면은 항으로 표기돼요.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마고 할머니. 마고 할머니가 나옵니다. 마고 할머니. 네. 그리고 숟가락 박사도 나왔어요. 진짜 마고 할머니 제가 그 예전에 아이유 씨 나왔던 드라마. 호텔 델루나. 호텔 델루나. 거기서 네. 드라마에서 나왔던 마고 할머니입니다. 마고 할머니가 유명해요. 네. 게다가 또 우리 김건희 본인이 굉장히 영빨이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어제 도사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본인이 도사보다 낫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영부인으로 합시다. 영부인. 영빨이 대단하니까 영부인으로 하고 우리 윤석열도 나름대로 무당이에요.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북 선제 타격은 그리고 핵발전소 크게 늘리자. 그것도 종부세 개편하자. 이거 봐봐요. 선무당 아닙니까? 선무당. 선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선무당 맞아요. 서서 죽나 앉아서 죽나 똑같다.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선무당. 그거 연구하고 있었는데. 야, 이게 완전히 여기는 국민의힘은 굿민의 힘이다. 굿민의 힘이고. 하루에 10시간을 말장난을 생각하시는데. 근데 어찌됐든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인정은 해야 됩니다. 굿팀. 굿팀. 예, 거기 굿팀의 대선 후보인데, 야, 정말 별의별 무당들이 다 있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김건희가 만약에 영부인이 되면 영부인 담당하는 데가 이제 제2부속실 아닙니까? 그런데 제2무속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 무속실. 이건 내가 개발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지금. 제2무속실. 한 2개만 더 해보시죠. 요거 지금 정리하는데 얼마간의 고민이 필요했던 겁니까? 이게 말장난이야. 내가 20대부터 했던 말장난인데. 내공. 영부인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제가 우리 선배 한 명한테 굉장히 영감을 받았어요. 네. 지금은 퇴사하신 분인데 극동방송의 박모 선배라고. 네. 요즘이야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스튜디오에서 바로 저장을 하면은 오디오 파일이 돼가지고 이제 주조정실 컴퓨터로 들어가잖아요. 쏘죠. 제 시간에 맞게 방송이 되고.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테이프 들고 떼야 돼.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테이프에다가 겉에다 사인. 테이프 사인이라고 하죠. 프로그램 이름 적고 시간 날짜 정하고 PD 이름 적고 출연자 적어서 낸다고요. 꽂아놔. 근데 이 형님은 거기서도 어떻게든 한번 장난기를 발동해보고 싶어서 프로그램 이름이 사랑의 뜰 아닌데 사망의 뜰 안. 노래 하나 기쁨 가득인데 노래 하나 슬픔 가득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두 쪽 나게 하소서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 종교방송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렇지. 그 형이 그렇게 아주 재밌는 분이었어요. 날 볼 때마다 놀랄루야 이런 형님이셨어요. 근데 이 형님이 테이프 사인을 그렇게 한 거예요. 두 쪽 나게 하소서. 참 좋은 내 친구도 있는데 참 나쁜 내 친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형님은 그런 식으로 썼는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콜사인을 할 때가 됐어. 이어서 하나 되게 하소서가 방송됩니다. 2시 10분입니다. FEBC 이래야 되는데 딱 테이프 사인을 보고 신입이었거든요. 이어서 두 쪽 나게 하소서 방송되겠습니다. 결국 사고 나버렸어요. 거의 대가리를 박는 수준으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웃긴 했지만, 흔히 말해서 무속인 전모 씨,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전모 씨뿐만 아니라, 가족이 윤석열 후보 홍보 수행, 지근거리에서 지금 보좌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닙니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에요. 오늘 세계일보의 보도는 이분들이 가끔 정말 엄청난 보도를 할 때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정윤회 문건. 오늘도 참 잔망스럽다. 네. 왜? 네? 윤석열 후보가 한두 번 만났다, 이 정도 얘기했었잖아요. 국민의힘은 선대위에 그냥 한두 번 들렀었고, 관계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른바 4단계 수법이라고. 네, 국민의힘이 해명을 할 때마다 지금 까고 있습니다. 해명을 내놓으면, 그거를 반박하는 보도를 2보를 내놔. 그리고 그걸 또 해명하면, 그거를 반박하는 3보를 내놔. 조금 전에 이제 전모 씨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등을 이제 탁탁 치고 이제. 그렇지. 그런 보도도 나와서. 그 후보 등을 툭툭 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에 얼마 안 됩니다. 아니, 저기 왕자 있잖아, 왕자. 예. 또 동네 아줌마가 적어줬다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캠프 내에서는 김건희가 써줬다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그 왕자 동네 할머니가 써줬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그렇죠. 그럼 파고들어야지. 그걸 그대로 내보내나? 그럼 사람들이 아무 반론도 없이 혹은 뭐 이와 관련해서 이거는 일방적인 김건희의 주장이다라고 이런 코멘트도 없이 나가면은 사람들이 왕자는 정말 윤석열 해명대로 동네 할머니들이 써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 전원만 해? 반론도 혹은 뭐 다른 견해 속에도 심지어는 그 김건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이 코멘트도 없이 그냥 그대로 여과 없이 내보내냐 이겁니다.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했던 해명이랑 똑같아서 굳이 뭐 그 대목은 뭐 방송에 안 내보내도 됐던 대목이기도 하고 이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드러났잖아요. 이게 아침에 써줬다는데 이게 저녁 토론회까지 이게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있을 리 뭐 아니 또 이게 코로나 시기여서 어디 갈 때마다 손을 씻어야 손을 씻고 하는데 닦을 텐데 닦으면 다 지워집니다. 네. 아이고. 그리고 제가 마구 할머니가 써주신 듯. 마구 할머니가 마구 할머니가 써주신 듯. 마구 할머님이 지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건진법사라고 지금 아까 김영준 그렇지. 건진법사. 네네네. 저기 소를 살아있는데 껍질을 벗겨가지고 건진법사로 알려진 그 전모 씨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속인이 아니라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일단 조계종에서는 이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 근데 이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라는 단체가 이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인데 과거에 가죽을 벗긴 소 사체를 제물로 바치는 행사를 주관을 한 적이 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게 사진이 이게 뿌옇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이제 김건희 녹취 관련해서 열린공감TV가 또 공개하는데 제가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압니다.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무속 관련한 논란인데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신뢰하는 정도, 신봉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게 생활이에요. 생활이야. 김건희 씨가 본인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심각한 사람들이다. 이러면은 나중에 청와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국사가 생길 거예요. 국사. 나라의 법사가 생겨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될 겁니다. 지금 때릴 때야. 대북 선제 타격할 때야. 뭐 이런다든지. 예컨대 뭐 청와대의 구조를 바꿔라. 그런다든지. 그리고 뭐 아무개를 총리로 세워라. 아무개를 장관으로 세워라. 여러분,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촛불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정치 몰아내려고 우리가 촛불 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시대를 어떻게 다시,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정치를 못한다. 뭐 정권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가 또 많아요. 그렇다고 박근혜 같은 정치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겁니까?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건 자해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니까 윤석열 같다. 이거 자해 아닙니까? 그 얘기를 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근데 그걸 또 진짜 왜 이렇게 지금 쪽벌 상태입니다. 쪽벌 상태예요. 예. 근데 지금 약간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김건희 씨에 대한 반응이 두 갈래로 쫙 나뉘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수 쪽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팬클럽 막 가입하고 있대요. 걸크러쉬라고 했던데. 걸크러쉬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거 좋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거는. 뉴스원 보도는 김건희 팬카페 회원 470% 증가. 뜻밖의 팬덤 벼락. 이런 식으로 보도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젊은 청년들이라고 보고 2030 남성들이라고 보고 아마 안희정 관련 발언 때문일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아무리 젠더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정치가 이거를 조장하면 안 되거든요. 네. 하여튼 시작한 사람이 있으니 그 반작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헛소는 아닐 것 같고요. 김건희가 보수층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다. 보수층들은 상대적으로 말 잘하네, 선방했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인정하고 가야 돼. 근데 중도층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저 정도였어?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김건희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기성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느낀 건데, 서울의 서울이 흔히 말하는 취재 방식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굉장히 논쟁과 토론거리가 될 겁니다. 응징 취재? 아니, 응징 취재가 아니라, 김건희 씨랑 통화를 하면서, 누님, 그 다음에 이제 커머나 콘텐츠 가서 어찌됐든 돈을 105만 원 쓰진 않고 일단 보관하고 있었지만 그런 어떤 방식들 그런 방식은 사실은 정상훈 기자도 알고 저도 아는 방식이지만 그거는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의 취재 방식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선을 넘는 영역이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린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찌됐든 서울의 소리 기자는 이걸 지금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결과물을 낸 거지만 그런 방식에 대한 어떤 기성 언론들은 이게 뭐지? 약간 혼란을 느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근데 뭐 다 페이크로 한 거니까 김영수 기자 한 건 페이크로 한 거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고 일단 그 김건희 씨가 김영수 기자한테 작년 8월 30일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 5명을 상대로 강의해서 105만 원을 줬잖아요. 와 진짜 세다. 30분. 아 진짜 세네요. 30분에 105만 원. 제가 예전에 김어준 총수하고 친했을 때는 김 총수가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낙검수 때문에 너는 강의료를 얼마 받느냐? 라고 해서 아유 주는 대로 받지 뭐 그걸 굳이 액수를 정하냐고 그래. 그래서 100만 원을 얘기하라고. 100만 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뒤로 한 군데다가 어렵게 100만 원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건도 강의 부탁이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총수한테 가가지고 총수가 50만 원을 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야, 업계 소문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빨라요? 네. 그 뒤로 한 4, 5년 동안 강의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거의. 그리고 나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왜 105만 원일까? 최경영 기자가 그걸 잘 알더라고. 한 장이 실수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야. 5만 원은 교통비야. 딱 그러더라고. 네. 아, 그래요? 교통비를 이제 흔히 말하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아, 그치. 와. 그거를 5만 원은 교통비로 책정해서 준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꼼꼼하다. 깨알같습니다. 네. 아니, 김어준 총수 뒤통수 친 게 아니라 재밌으라고 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김 총수도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자기 100만 원 얘기한 순간부터는 강의 연락이 안 온다고. 그 얘기부터 해야지. 그 얘기부터 했어요. 그 얘기부터 해야지.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예. 아, 택시비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듭니다. 예. 하여튼 그 105만 원 이게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한테 오면은 캠프에 오면은 1억을 주겠다라고 한다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 제한 후보자와 배우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97조 방송신문의 불법 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이게 세요?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안을 다룰까 하다가 우리 평화나무 김디모데 공명선거감시단장께서 목사님이신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평화나무가 공명선거감시단이 우리 김건희 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김건희가 집권하면은 뼈도 못 주실 텐데 말릴까 하다가 말았습니다. 말릴까 하다 말았어요. 이거 너무 세다. 105만 원은 너무 세. 여러분, 제가 다시 선언합니다. 혹시 김용민 따위라도 좀 강연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주시는 대로 받습니다. 주시는 대로. 주시는 대로 받아요. 100만 원은 철회하시고. 김어준의 룰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근데 엄영수 형님은 정말 내가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내가 듣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엄영수 형 알죠? 엄용수였다. 엄영수로. 네. 이 형님은 뭐 얼마냐고 묻지도 않고 주는 대로 다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봤더니 봉투를 열었더니 두꺼워. 그래서 야 이건 10,000원짜리 수표로 한 100장 들어있겠다. 딱 열었더니 편지야. 로닝 페이퍼로. 강사님 고맙습니다. 돈은 없고. 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 어느 사람은 봉투에. 그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 시골인데 감사하게 받았대. 또 시골에 갔더니 또 다른 시골에 갔더니 엄청난 장작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랬던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광고 좀 하고 또 다음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왜 웃으세요? 장작을 어떻게 들고 가? 아, 그래요. 저는 이것도 가능합니다. 강연료 대신에 부패로 인도하시면은, 뭐 그걸로 끝나요, 나는. 부패만. 네네, 강연료 대신. 예, 부패만 보내주시면 저는. 차라리 강연료를 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아무리 부패라도. 그 부패가 그냥 부패가 아니고 고기 부패입니다. 고기 부패 좋죠. 또 어차피 부패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부패집 사장님이 강의비를 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도깨비 떡방에 진도 해풍 쑥 인절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빛이 나는 거 보니까 여기다 뭘 달랐네. 여러분. 근데 실제로도 이 색깔이에요. 자, 도깨비 떡방에 진도 해풍 쑥 인절미입니다. 예. 새해 햇쑥으로 만들어서 더욱 맛있고 건강한 진도 해풍 쑥 인절미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쫄깃하다 못해서 고기처럼 쫀득한 인절미인데요. 미리 만들어둔 떡이 아니라 주문 확인 후 바로 만들어 보내드리는 떡이라서 냉동 떡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울산의 골목 맛집 도깨비 떡방의 30년 노하우와 정성이 담긴 떡입니다. 합성 첨가제나 유화제는 1도 없습니다. 자, 이 공장이 아닌 방앗간에서 당일 도정한 쌀로 빚은 진도 해풍 쑥 인절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십니다. 배송 받자마자 바로 드실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콩가루에 묻혀 드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콩가루 없이 쑥깨떡처럼 그냥 드셔도 맛이 있습니다. 자, 특히 설을 맞아서 주변 분들에게 부담 없는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또 엄영수 씨 출연료 대용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자, 가격 정보 해풍 쑥 인절미 2kg, 콩고물 200g 포함해서 27,300원이고요. 해풍 쑥 인절미 4kg, 요거는 이제 쑥 인절미 1kg이 추가되는 거고 콩고물 400g이 포함된 겁니다. 54,600원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정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좋네. 부패에서 한 서너 명 모아놓고 내가 가서 또 이제 얻어먹고 또 이제 야부리를 틀면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 차마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것들 한번 불러주시면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제가 같이 고기 부패 가본 결과 한마디도 안 하고 고기만 드시고 어떻게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요. 그래요. 아니, 배부르면은 그때 또 입이 아닙니다. 배부르면? 네. 그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배불러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긴 합니다. 잠시 후, 하얀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오늘 어떤 얘기 또 해볼까요? 정상근 기자님. 우리 안 먹고 하네. 좀 먹고 합시다. 먹고 합시다. 떡이. 떡도 진짜 맛있네요. 일단 반죽이 기가 막히게 됐네요. 쑥떡의 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ARS에서는 지지율 1위인 우리 윤석열 후보 기독교를 너무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당신 예수 믿어 하면서 안수기도까지 해주셨는데. 아니, 차별금지법보다 이런 거에 더 화가 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평화나무가 보수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뭐 상관없대. 차별금지법 반대만 하면 된대. 나 참 만약에 이재명 씨가 이렇게 무당 가까이 하면은 그냥 여의도공원에 기독교인들 다 모아놓고 이재명 반대 집회 열었을 거야 아마. 교인 아닙니까? 또 게다가 이재명 씨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박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알케미님께서 이런 제길 떡 먹고 싶네. 도깨비 떡방을 이용해 주시면 지금 주문하시면 이제 곧 받으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길 떡 먹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콩고물이 엄청 고소하네요. 좋아요.